자, 오늘 증시 예. 이렇게 올랐던 데에는 어떤 호재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악재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재라고 보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미국 증시가 주말에 올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모처럼 반등을 줬는데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간에 좀 많이 사다가 그렇죠. 좀 매도로 갈수록, 했어요. 예, 결국에는 총 금액으로 보면 2,240억 정도를 매도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조금 우려가 되는. 예, 그러나 현물은 그래도 오늘 조금 의미 있게 한 4천억 이상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한 1,000억 이상 샀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거의 1,004개 정도, 1,004, 예, 1,004개 종목이 올랐고요. 네. 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대부분 종목도 636개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많아서 아마 오랜만에 좀 기분이 좀 좋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호재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올라온 섹터들 보면 오랜만에 이제 자동차가 좀 반등을 네, 예, 그랬죠. 예, 줬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이제 뭐 방산 쪽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오랜만에 호재가 나온 종목 개별 종목은 YC라는 종목이 삼성전자로부터 1,000억 이상의 수주를 받으면서 한 20% 가까이 상승한 건데 일단 뭐 호재보다는 약간 기술적 반등에 가까웠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빠졌을 때 이제 보시면 딱 121선 터치했을 때가 이제 목요일이었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반등이 지금 121선 터치를 한 2번 했었는데 그 전에도 바로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제 그 다음 날은 오르지 않겠냐 했더니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 있고 여전히 여기에서 이제 2,800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내일 또 쉬었다 갈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는 내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에 따라서 좀 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즘 그 뭐죠? 해리스, 네. 뭐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확 좁혀졌다, 뭐 2% 내로 좁혀졌다 이러더니 네. 뭐 다시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좋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지금 오늘도 그 뭡니까 선물 나스닥 선물 네. 지수도 괜찮아요 흐름이 아직까지는. 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싸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몇 개 주가 사실은 당락을 결정짓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지지율도 그렇고 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표를 받은 것도 보면 힐러리가 더 많이 받았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도 결국엔 스윙 스테이트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예, 미국은 위너스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트럼프가 부각이 되다가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경합이 있고 또 8월 중순에 15일경일 텐데 그때 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또 컨벤션 효과가 또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해리스한테는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흘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바이든보단 낫지 않냐라는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트레이딩에선 조금 벗어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물론 러셀 2000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은 아마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의 반등이 좀 예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네. 또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미국 예. 증시가 이런 예. 걱정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좀 강하게 반등을 해서 역시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가 오른 것도 없는데 미국이 빠지니까 우리가 더 힘드니까. 그렇죠. 좀 그 미국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만 하니까 얄미웠는데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아니 많이 오르진 말고 하루에 뭐 2%, 0.2%씩이라도 이렇게 네. 예, 빠지면 0.1% 빠지고 올라가면 0.5% 내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바람인데 미국도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특징적으로 보신 섹터나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일단 뭐 대왕고래의 부활, 아 진짜 예. 그 오늘 뜨거웠어요. 예, 그 대왕고래 부활 가지고 오늘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뭐 말이 많다기보다는 이거 물려 계신 분들 많죠.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에 물리시는 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첫날 상한가 갔을 때 이제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 올라갔던 주가까지 밀렸다가 예,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8월 달에 이제 주로 투자자들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니 말 거니
지원을 받았는데 뭐 아람코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근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8월까지는 그 이슈를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보시는 측은 뭐 한 2, 3년 끌고 갈 수 있는 프로젝트다. 주가상으로는. 왜냐면 이게 시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준비 과정 하면서 붐업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아람코도 그다음에 뭐 미국의 쉘도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어려워지겠죠. 예.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글쎄요, 리스크 테이킹 하시는 분들, 공격적인 예. 투자자들은 그 감안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참 하여튼 변동성이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참 어려운 테마 혹은 주식들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실 거면 한국가스공사를 하시고 그나마 예. 가장 시총이 큰. 예. 뭐 밸브주들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늘은 화성 밸브. 예. 오늘 16% 올라갔는데 야. 피팅 업체들 관련된 종목들 한선 엔지니어링. 예. 여기는 뭐 SOFC 관련돼서 올라갔다가 이제 또 피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잘못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맞으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하실 거면 여기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덜 먹더라도 조금 안전빵이다.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별로 저는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섹터 말고도 화려했던 섹터가 생각보다 많았고요. 제약바이오도 오랜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 셀트리온 요즘 예. 강하대요. 셀트리온도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해서 지금 보시면 예, 여기 한 19만 원 조금 넘어가면 맨날 빠졌었거든요. 올해는 이때 1월 달 합병 이슈 끝나고 나서는 별 호재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뚫고 나가고 있고 2분기 실적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진펜트라 이슈 나오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얘기 나오면서 지금 좋은데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예.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간 거 오랜만에 예,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좋았고 그 외에 이제 뭐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묵직한 종목들도 오늘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예, 오늘도 예, 끝에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좀 낙폭 과대주들 예. 어떻습니까? 그 엔터주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저 뭐죠? 그 증권주. 예, 증권주. 그다음에 오늘 금융주들이 워낙 좋았고요. 그러니까 금융주 이거 일단 밸류업에 대한 예, 이슈가 다시 맞습니다. 불거지는 건가요? 신한지주가 굉장히 공격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기 PBR 2배까지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럼 얼마가 더 올라야 돼요? 지금 한 3배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한 알기로 0.4배 정도 되니까 3배가 아니라 한 5배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지금 밸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인 없는 지주회사, 은행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KB금융은 꾸준히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장은 KB고 신한도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늘 장중에 좀 은행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처음 봤는데 10.69%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은행주에 대한 이 여파가 이제 호재가 지금 뭐 보험주 그다음에 여타 이제 증권주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전히 금융주에서는 하실 거면 예, 그냥 은행주 하시는 게 은행주. 예. 요즘 뭐 증권주도 오르고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 근데 이제 보험주들은 대부분 주인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업은 그나마 은행보다는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인들이 별로 주가 올라가는 걸 싫어해서 예, 항상 그렇게 문제고요. 네. 근데 오히려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뭐 우리금융지주나 다 주인이 따로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낌없이. 예, 금감원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오랫동안 회장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고 나라에서 원하는 거를 열심히 해야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쪽이 은행주다. 주인이 사실은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배당 더 많이 주면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배당만 잘 줘도 사실은
이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해외 증시 예. 오늘 보니까 뭐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항생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으네요. 니케이도 많이 올랐네요. 2%면. 예, 지금 중국도 전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 끝냈고, 근데 아무도 관심 없었죠. 중국이 무슨 행사 있으면 원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는 아무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이제 지준율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자도 내리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드라이브를 거는 내용을 쭉 보니까 부동산 얘기는 거의 뒷전에 밀려 있고요. 네. 그건 오랫동안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홍콩 증시나 이런 데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밀렸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박차를 가하겠다. 이게 이제 주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관련된 기술주들 같이 기술주와 연동된 그런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나느냐, 뭐 M7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다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물론 이제 8월 달에 있지만 그 외에 이제 AMD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애플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앞으로 내가 AI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앞으로 AI 투자에 대해서 더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돌지 않겠나. 예, 그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근데 또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또 주가는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예. 체크 포인트 우리가 뭐를 집중해서 봐야 될지 그 점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뭐 내일장은 오늘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오후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가 화장품입니다. 예, 실리콘2가 다시 어영부영 오늘 9% 올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돌릴 자리에서 돌렸는데 이게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한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오히려 이 화장품 쪽이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크게 큰 시장으로 보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옵션이 조금 애매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사다가 예,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천억 이상 팔았는데 요게 조금 깨름직하다. 예,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000억 이상 파는지 안 파는지 장전에 그걸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침부터 매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한 3,000억 이상 판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대왕고래 정도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 소규모 테마들. 오히려 작은 테마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실적 기반으로 오늘 반등했던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방산주들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은근히 계속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가 1.23% 오르는데 네. 삼성전자 0.3% 올랐나요 오늘? 예, 그렇죠. 0.37. 예, 예. 생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 SK 하이닉스도 한 2% 가까이 올랐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조금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빠르게 오르긴 좀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을 공부를 해보면 하이닉스 여전히 저는 뭐 4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2에서 15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40만 원이면 너무 세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온 최고가 32만 원이죠 목표 주가. 그러니까 항상 애널리스트보다 좀 세게 불러야 됩니다. 왜요? 애널리스트가 항상 이게 그 올라가고 나서 자꾸 목표가를 올리는 경향이. 지금 알테오젠도 목표가 원래 30만 원짜리가 최고였는데 30만 원 돌파를 해버렸었죠 한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세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안에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 저는 한 이 빅사이클을 한 내년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주가 반영은. 그러면 내년까지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매우 싸다. 오히려 삼성전자 안 가는 거를 좀 기뻐하셔야 된다. 없는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을 물론 삼성전자 본 실적 나오면 더 분석이 나오겠지만 SK 하이닉스 실적을 분석해 보면
D램을 많이 벌었는데 그 중에 HBM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그 숨은 히어로가 누구였냐면 SSD였습니다. 근데 SSD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SSD의 점유율 1위 회사는 삼성전자거든요. 결국엔 삼성전자도 SSD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러면 SSD라든지 뭐 HBM 시장 확대가 결국엔 D램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거고요. 또 AI PC, AI 휴대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소비자 땅까지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묵직한 파워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오늘 뭐 300원 올랐네. 300원으로 껌 한 통도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빠지고 잘 지켜줬구나. 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다음 구간에 88,000원 넘어갈 때는 또 세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지금 보는데 삼성전자 지금 주봉 파동 보시면 저점은 계속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흔들더라도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파도를 잘 타시면 오히려 삼성전자도 지금 이게 뭐 한 달 갖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뭐 20, 30%씩 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자리는 매수해 보셔도 좋고요. 좀 더 세게 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SK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대비 한 30%가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물린 분들이 예. 되게 힘든 거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예, 이거 예전에 2차 전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주가가 빠진 이유 예.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그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그 미국 때문에 흠집이 났던 그 AI에 대한 그 뭐 사실은 뭐 AI 비관론, 네. 뭐 AI 버블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사실은 AI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AI를 직접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쪽에서는 지금보다 한 10배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기차처럼 캐즘이 왔다,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럼 보시면 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상승했냐면 23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월봉인데 예, 딱 한 달 쉰 겁니다. 예, 최근에 또 급등했던 부분들을 좀 반납한 정도지 5개월 연속 평균 이동 평균은 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자리는 지금 24만 원에는 못 사서 막 안달리시던 분들이 19만 원 됐다고 좀 화를 내시면 안 된다. 지금 더 있다면 더 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서 물리신 분들, 네. 예, 돈이 없으시면 기다리시면 되고, 예, 굳이 내가 뭐 여기서 뭐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사셔도 되고, 저는 40만 원 갈 건데 왜 벌써 걱정을? 그래요? 하이닉스를 일주일 투자하려고 사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통 그래도 한 5, 6개월에서 한 1년은 투자하시려고 사셨을 텐데, 제가 주변에 24만 원에 사야 되냐고 저한테 무지하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네. 그때는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좋게 얘기했던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한 번 기회를 줄 거다. 싸게 살. 예, 근데 싸게 살 기회가 왔죠.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20만 원 초반은 지킬 줄 알았는데, 예, 좀 과하게 빼서 좀, 예, 네. 예, 좀 개인적으로도 화가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SK 하이닉스 하면서 우리 예. 이 대표님이 또 강하게 얘기했던 게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예. 우리 이 대표님을 믿고 예. 사셨던 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거든요. 제2의 박순혁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거서 실명을 얘기하면 어떻게? 예. 그 한미 반도체나 하이닉스의 흐름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더 안정적으로 빠졌습니다. 거의 지지선까지 왔네요. 네, 121선까지 왔고요. 하이닉스는 또 마찬가지죠. 지지선 121선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스페타시스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마이크론도 위에서 30% 조정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보내려고 하는 신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파신 분들 이렇게 던지면서 팔았던 기관 외국인들, 예, 또 후회하고 여 위에서 삽니다. 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이 위에 25만 원 뚫어줄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라 생각하시면 아,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싸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속 편하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2차 전지와는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AI가 산업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중국과 미국과 뭐 미국 내 기업들끼리 서로 지금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한 달에 분기에 120억 달러씩 지금 갖다 그냥 꼬라박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버블 논쟁이 벌어지게 된 계기도 지금 과잉 투자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긴 한데 네. 돈 벌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잖아요. 근데 돈을 번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 어불성설이다. 구글이 조금만 지나가서 생각해 보시면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줬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로 돈을 엄청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검색 엔진을 만들 때는 그럼 처음에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죠. 네. 예. 근데 지금 AI 이제 한 고작 1년 조금 넘게 투자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앞으로 1년에서 2년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여전히 뭐 엔비디아도 좋을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확산이 뭐 종목이 다르게 확산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HBM은 뭐 확고하다. 물론 이제 지금 짐 켈러인가 뭐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네. 뭐 AI 칩이 없는 반도체. HBM이 없는 반도체, HBM이 없는 반도체를 뭐 내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GDDR이 들어가 있습니다. GDDR. 예. GDDR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물론 HBM보다는 파워가 크지 않지만 아직까지 근데 그게 뭐 실험실용에서 설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걸 또 누가 사주느냐가 중요하겠죠. AMD 같은 경우도 MI300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안 사줘가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아마 실적 발표 AMD 나올 때 MI300 시리즈가 얼마나 팔렸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아직도 독점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지금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받는 이런 거보다 예. 차라리 바닥에 이미 있는 거. 바닥에 있는 2차 전지주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시간과의 싸움이지 결국에는 뭐 그거는 투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결국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렇고 시간에 의해서 결국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저는 뭐 2차 전지도 결국엔 지금 트럼프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원래 반등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뭐 반등을 하려고 하면 자꾸 정치적인 이슈, 뭐 외부적인 변수, 뭐 실적은 어차피 안 좋은 건 다 알았고 그 실적 바닥 찍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다른 변수에서 눌리기 때문에 그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선거 이후에 사시면 되고 그게 자신 있는 분들 오히려 선거 전에도 좋아질 수 있죠 갑자기. 네네. 그러면 지금 자리는 또 못 볼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더 뚫고 내려가기는 LG 에너지솔루션 기준은 좀 힘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증시 이 트럼프 변수로 인해서 아주 요동을 쳤는데 이거 외에 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럼프 변수 말고는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번 주는 매일매일이 아마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큰 뷰를 보면 사실은 뭐 금리도 지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고 이번 7월 FOMC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만 좀 주더라도 힌트를 안 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힌트만 좀 주더라도 주가는 생각보다 걱정을 이렇게 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하반기 증시 네. 흐름 어떻게 갈 것이다 예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하반기는 지금 자리는 뭐 하반기까지 제가 뭐 예측하는 거는 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8월? 네, 뭐 이번 8월 달이 원래 좀 재미없는 달이긴 한데 이번에는 워낙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자꾸 지수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800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요. 근데 여기에서 AI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가면서 주가는 갈 텐데 결국엔 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 있다면? 지금 너무 반도체만 얘기하니까 뭐 쟤는 맨날 나와서 반도체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있고요. 아침에는 제가 바이오도 한번 쭉 정리를 했었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저는 보고 있는 게 오늘 눈에 딱 들어온 건데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이게 보면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주봉 보시면 35,000원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거의 주주들 살이 나오게 하는 차트인데 이 상태에서 튀어 올라갈 자리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들이 한 3개 정도가 이제 올해 안에 상용화가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돼서 적용증이 3개 정도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자리는 다시 보지 못할 자리인 것 같고 제가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이쪽을 좋아하는 이제 매니저들이나 이런 친구들 얘기를 이제 전에 들으면 항상 좋게 얘기하는 종목이 작년부터 한올바이오파마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근데 뭔가 모멘텀이 있다? 네, 모멘텀은 있는데 이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한 번에 파워가 좀 나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바이오 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여전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45,000원까지는 한번 달리면 단기 매매하셔도 되고 또 내용을 좀 공부하셔서 좋으면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